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월 6일 금요일이고요. 애플, 테슬라 몰락, 코스피와 삼성전자 저점은 언제일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국내 시장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14시 39분 지나가고 있고요. 네, 현재 코스피가 이제 0.9%, 코닥은 1.09%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각각 이제 1,462억 원, 기관은 3,533억 원 지금 순매수하면서 코스피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옴으로써 코스닥 1%대 이상 상승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 2시 40분이기 때문에 변동성 보이지 않는 이상은 지금 상승으로 마감할 것 같고요. 조금 빠지는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상승 마감할 것 같습니다. 이 증시는 지난밤에 그 3대 증시가 다 빠졌죠. 미국 12월 ADP 민감 보고서 이제 고용 지표에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고용이 23만 5천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고용 지표는 견조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미국 증시가 이게 오히려 또 악영향으로 영향을 끼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는 여전히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조금 안 좋게 흘러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국내 증시는 미국과는 좀 디커플링 현상이 좀 보이고 있죠. 원래대로라면 이제 미국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뭐 안 좋다 이게 뭐 일반론적인 생각인데 요즘에는 그게 잘 먹히지 않죠. 워낙 또 국내 증시는 반면에 이제 좀 수급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밤에 뭐 미국이 안 좋았다고 해서 국내 증시가 또 따라서 안 좋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완전히 뭐 옛날 말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상승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요. 지금 테슬라의 뜨거운 감자죠. 4분기에 인도량이 40만 5,278대 예상치 크게 하이한 수치고요. 그 다음에 4일 기준으로 해서 12% 하루 만에 뭐 12%가 하락했고 여전히 좀 테슬라 지금 많이 떡락한 모습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공매도에 타깃이 된 지금 현재 상황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캐시우드에서는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 많게는 뭐 1,500달러까지 갈 수 있는 주식이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지금 당장 현재 상황에서는 반등의 여지가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중국에서의 뭐 생산량 같은 것들도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좀 골이 아프실 것 같아요. 테슬라 좀 장투 종목이 됐네요. 네, 테슬라는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오히려 좀 들어가야 되겠죠. 테슬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는데 이게 뭐 단기간에 큰 상승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게 좀 일반적인 시각이죠. 애플도 마찬가지죠. 애플도 시가총액 2조 달러가 뭐 붕괴되기도 했었고 아이폰 14 프로에 대한 그 생산 차질과 우려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 주식도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3개 IB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를 했었는데 23개 중에서 18곳에서 올해 경기 침체가 전망이 된다.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경기 침체가 옴으로 인해서 기준금리는 이제 인하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고요. 경기 침체의 골은 뭐 얕거나 완만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려했던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월가의 시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역시 뭐 당연히 이제 시장 반등도 그렇게 막 급상승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월가의 또 유명한 마이클 벌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CPI는 낮아질 것이고 하반기에는 마이너스로 예상된다. 뭐 물가 인플레가 좀 잡힌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정부는 경기 부양을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는 다시 상승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좀 장기적인 전망을 좀 내놨죠. 근데 이런 전망들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또 언제가 될 것이냐 그게 좀 관건이겠죠. 마이클 버리 이분은 하반기에 CPI가 낮아질 것이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이제 8주 연속 계속 하락을 했고요. 오늘 뭐 상승을 좀 하긴 하는데 계속 이제 2달 가까이 하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계적 하락이 계속됐죠. 뭐 12월 달에 굉장히 나쁠 거다. 뭐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역시나 뭐 2200선이 무너지기도 했었고 작년 한 해 특히 뭐 하반기 특히나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이 심했을 거예요. 근데 올해 뭐 상반기 또 해가 바뀌었는데 뭐 또 크게 막 좋아진다 이런 모습은 또 안 보이죠. 여전히 뭐 수급에 따라서 굉장히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기관들의 뭐 수익률 관리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납폭 과대주와 이제 실적주 위주로 이제 매집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조금씩 기관들도 수익을 뭐 기록을 해야 되겠죠. 마냥 이렇게 손해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주식을 좀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또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외국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가 작년에 684만 8천대를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소폭 상승한 모습인데 현기차도 최근에 잠깐 좀 올랐죠. 그래서 올해 좀 주목해 봐야 될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죠. 잠깐 살펴보면 하이투자증권 보고서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단기 실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지금 0.86% 약간 그 상승폭을 조금 반납을 하긴 했지만은 지금 500원 올랐죠. 삼성전자가 2022년 4분기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네,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겠죠. 사실 4분기 반도체가 안 좋다,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누구나 다 전망을 했죠.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좀 전환이 될 것인가, 업황이 언제 또 좋아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관심들이 많을 건데 하이투자 증권에서는 올해 하반기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4분기 실적 부진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주가는 단기 실적이나 업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석. 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분께서 4분기 삼성전자의 잠정 매출과 영업이익이 70조 원과 4조 3천억 원으로 발표됐다. 이는 시장 및 당사의 기존 전망치를 하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뭐 주된 예상 원인은 뭐 다 아실 거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는 어닝 쇼크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모양새다. 삼성전자는 오후 1시 40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해서 1.89% 오른 59,300원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조금 좀 떨어지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3조 3천억 원 전망을 하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뭐 1조 5천억 원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 경기 선행지표 반등에 따른 1분기부터의 밸류에이션 배수 상향과 3분기부터의 주당 가치 상승을 감안하면 2023년 말 삼성전자 주가는 현재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봤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추세 상승 이전 향후 수개월간 삼성전자 주식이 하락할 경우에 저점 분할 매수 전략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연구원께서 얘기를 하셨죠. 조금씩 이제 사라 이 말이죠. 네, 그래서 관련해서 한국거래소의 그 통계청의 그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코스피의 상관관계 요거를 좀 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고 하면 요거 뭐 네이버나 뭐 구글 뭐 이런 데서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추세 순환 계열인 선행 종합지수에서 추세 요인을 제거하여 산출한 것으로서 향후 경기의 국면 및 전환점을 단기 예측하는 데 활용된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수치와 이제 코스피의 이제 상관관계를 좀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 좀 역시나 코스피가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움직이고 있죠. 근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딱 이 시점이죠. 1월달 그래서 2월달 3월달 뭐 이렇게 조금 더 상반기에 조금 더 하락한 다음에 이때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과연 코스피도 이렇게 따라갈 것인가? 뭐 따라가겠죠. 지금까지 쭉 10년간 계속 이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같이 이제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코스피 역시 뭐 올 상반기 조금 힘들 수 있다. 하지만은 뭐 중후반기에 이르러서 뭐 반등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네, 굉장히 좀 지금 여기 보면 뭐 2,800 이렇게 찍혀 있는데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2,500. 저는 못해도 2,500, 2,600 요거 이상은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투자의 적기는 바로 뭐 지금이다. 뭐 2월, 3월, 못해도 2월 말 이때가 정말 투자의 적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좀 자신 있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이런 좀 근거 자료들이 좀 다 있고 워낙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작년에 너무 빠졌죠. 네. 그래서 모든 지표가 지금 저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올해 상반기 이후에는 분명히 반등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9일날 이제 중국 12월 CPI가 발표되고 10일날은 뭐 중국 12월 산업생산 실물 경기 지표 발표 그다음에 11일날 13일이 중요하죠. 미국 CPI 그다음에 13일은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때 뭐 금리 인상 관련해서 내용이 나올 건데 뭐 이때 뭐 한국은행은 이제 금리 인상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한 번 더 이제 인상하는 거는 변함이 없지만은 이제 기조가 조금 이제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고용시장 뜨겁기 때문에 긴축 공포의 나락이 1.47% 하락했다.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노동시장 강세는 증시 약재다. 긴축 우려에 1%대 이상 하락. 그리고 환율은 뭐 2270원대 재진입.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전 어닝 쇼크에도 2273 하락. 뭐 이런 뉴스들이 주요 뉴스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